네, 오늘은 그 재킷의 소매는 두 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한 장 소매 패턴을 떴고요. 이건 토르소 원형에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기본 셔츠에서 이 드랍 숄더 할 때 소매를 패턴을 뜨기는 했지만 자기 몸판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은 소매를 항상 다시 떠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재킷도 항상 다시 떠야 되는데 이제 진동둘레가 확정이 되면 그 품이나 진동 깊이가 변화돼서 또는 어깨가 좀 내려오거나 특히 요즘에 빅숄더 재킷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그 다음에 진동둘레 사이즈가 나와야지만 소매를 뜨잖아요. 그러면 두 장 소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장 소매를 떠야 돼요. 그러니까 재킷의 경우에는 진동둘레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으로 한 장 소매를 뜨고 그 다음 한 장 소매를 반드시 두 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 장 소매와 두 장 소매의 차이는 한 장 소매는 원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목부터 어깨까지가 원기둥, 꺾이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두 장 소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보드복 같은 거 생각하시면 스키복이나 보드복의 팔이 또는 모터사이클 그런데 보면 팔이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는 소매는 두 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면 원기둥을 중간에 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이 원래 차렷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쓰면 약간 앞을 향하거든요. 그럴 때 그 꺾어진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뒤에 다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소매를 두 장으로 분리를 해서 절개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단은 한 장 소매를 먼저 기준선을 카피를 하고요. 얘는 원형에서 두 장 소매를 뜨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건 옷은 아니에요. 원형은 옷은 아니에요. 원형이랑 똑같은 핏으로 만들려고 해도 패턴, 그러니까 옷을, 디자인을 위한 패턴은 마무리 작업들을 다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옷은 아니고요. 일단 그 기준선이랑 곡선, 외곽선 이런 거는 다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가늠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카피하시고요. 곡선이 중요하지만 곡선 같은 경우에는 카피할 때 점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그대로 다 카피하지 말고 점으로 찍어 놓고 빼서 이제 그리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 다트 분량도 왜냐하면 두 장 소매는 다트 자체가 없죠. 그리고 셔츠하고 다르게 셔츠는 다트를 없애고 턱으로 표현을 하지만 두 장 소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트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곡선을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쪽이 앞소매, 이쪽이 뒷소매로 우리가 원형을 떴었고요. 여기 똑같이 패턴에는 그 사이즈를 그대로 적어놔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제가 빼기 전에 이거를 보고 뒷소매를 한 번 더 설명하면 3등분 위치죠. 3등분 위치에 요 밑에 곡선은 몸판에서 카피를 한 건데 아래 3분의 1 지점을 통과하도록 곡자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를 이렇게 대셔야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뒤집어서 이렇게 대줬었죠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곡을 완성을 했었고요. 반대로 앞소매의 경우에는 4등분을 했고 중간,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이죠. 2분의 1 지점을 지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꺾어지는 부분이 없게 항상 곡선은 꺾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선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여기는 카피해 놓은 선, 이게 점선이 카피해 놓은 선이었죠. 카피해 놓은 선과 기존에 그린 선이 양쪽 다 접선으로 만나는 부분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거를 빼고 이거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분리선이 어디에 오는 거냐면요. 분리선이 일단 이 중심에서 이 끝까지 분리를 할 거예요. 이때 책에 따라서 요 경사선, 우리가 옆선을 그렇게 했죠. 이 경사선을 그렇게 그대로 따라와도 되고요. 분리선 자체를 또는 그냥 여기서 수직으로 분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수직으로 분리를 하고요. 이렇게 끝까지 이 선 자체가 잘라지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 그러면 그대로 다트 분리하고 잘라도 그러니까 요거죠. 요 선을 따라가서 이렇게
분리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분리하면 여기가 너무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팔 보면은 각자 팔 이거 무슨 뭐 삼두근인지 누가 안녕살이라고 하던데 안녕하면 떨린다고. 그래서 요 뒤에 그 부분이 살이 볼록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 위치에서 우리 자켓 엉덩이 기준선에서 겹침선을 한 것처럼 겹쳐줄 거예요. 33이기 때문에 16.5 요 부분에서 너무 많이 말고 4분의 1 안 되게, 그러니까 8분의 1 좀 넘고 4분의 1 안 되게. 이게 보드복 같이 가면은 4분의 1까지 가도 돼요. 겹침 분량을 좀 늘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늘려서 이렇게 중간에 4분의 1 조금 안 되게 자를 써서 평행선을 하나씩 그리고요. 잘 보시면 핏곡자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접선을 이루고 이 점을 만나게 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돌려서 여기를 접선을 만나면서 이 보라색 다트선, 우리 왜 힙곡자 할 때 그렇게 만났잖아요. 이 다트선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자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자를 이렇게 돌려서 곡이 완만해지는 부분을 찾아서 이 다트선을 그대로 가면서 여기서 접선으로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반대로 이쪽도 윗부분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심한 부분을 안 쓰는 건 거죠. 이 끝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번에는 이 선과 연두색 다트선, 이 선이죠. 그 선이 만나게 접선으로 만나는 점을 찾아서 자를 돌리면서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다트 부분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면 그 부분에다 어떤 표시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겹침 표시. 겹침 표시는 우리 지그재그로 자르는 거 지난번에 여러 번 했어요. 그 엉덩이 다트 할 때. 그래서 보라색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리고 연두색이 지그재그로 잘려서 여기가 분리가 될 거고요. 반면에 이쪽 끝은 이쪽에 와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큰 소매, 작은 소매 이런 얘기를 들어볼 텐데, 큰 소매라고 하는 거는 몸에 여기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여기 많이 보이는 부분, 작은 소매는 요 뒤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분리하냐 하면은 여기는 여기로부터 1과 4분의 1 정도를 들어가서 그냥 분리를 합니다. 얘는 이거 그대로 이렇게 1과 4분의 1 정도를, 또는 1반을 하기도 해요. 1반을 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4등분, 반에 다시 반 이렇게 잡기도 하고 1 사이를 잡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의 그 비슷하거든요. 반에 4분의 1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14.6이니까요. 7.6이면은 3.5, 3.6 이 정도가 되는 건 거죠. 3.6 내지 3.7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잡아보면은 1, 2, 3.6이나 7이 여기거든요. 1과 4분의 1 위치를 잡으면 여긴 거예요. 요 사이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4등분 위치, 요거는 뭐죠?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 위치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절개선이 안쪽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 사이에서 4등분 위치를 쓰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4등분 위치를 쓸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고 얘가 일로 이제 가서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분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쪽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간다는 것만 그냥
기억을 하시고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혹시 안 보여도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 다트라고 했으니까 요 선을 따라가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지그재그라고 했으니까 까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그 엉덩이 선 지그재그로 자르고 채워주는 거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서 이 곡선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갖다 붙이겠다 하는 부분을. 그러면 보통 얘를 이제 앞뒤가 있고 소매 중심선인데 헷갈리니까 큰 소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큰 소매, 요거 두 장 붙은 거를 작은 소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먼저 큰 소매를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다트만 잘랐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놓고 보면은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이 선 자체를 이렇게 꺾어줘야 되잖아요. 이건 사실 뭐 여기만 좀 다트만 들어갔지 꺾인 부분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1반 양쪽으로 자르는 거는 다 마음대로예요. 1반을 자르기도 하고 이것도 2인치 뭐 143 여기를 자르기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143을 자를게요. 1반 하니까 좀 좁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143을 위치를 자를 거예요. 잘라서 꺾어줄 거예요. 먼저 선을 이렇게 기준선을 그리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과 4분의 3 위치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내 팔이 어느 쪽을 향하냐면 여러분 팔을 내려보시면 앞쪽을 향한다고 제가 소매 그릴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자르는데 어디를 벌려야 되냐면 사실 여기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를 뭐 접거나 그냥 두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잘라서 팔이 이 중간 정도, 큰 소매는 중간 정도까지만 자를 거예요. 이게 세 개를 다 잘라서 이게 소매가 긴 경우에는 2인치 간격으로 해도 되고요. 좀 짧은 경우에는 1인치 반 정도 간격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벌려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벌리면은 보세요. 자를 제가 놓고 이렇게 생겼을 때 일자로 있던 게 이 부분을 벌리면 소매 끝이 이 앞쪽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너무 많이 벌리면 완전 보드복이 되니까 자켓은 그렇게까지는 안 벌리니까 여기를 한 요 정도를 벌리면 패턴이 플랫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꼬집어 주지 않으면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손을 놨을 때도 벌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손을 놔버리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량을 하나를 정해서 골고루 완전히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 패턴을 여기를 양쪽을 이렇게 해서 살짝 다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좀 꼬집어서 고정을 해줘야지만 이쪽이 되고 마지막 하나도 이렇게 먼저 벌리고 얘가 들뜨잖아요. 들뜬 애를 손톱으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꼬집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고정시킨 게 풀리지 않도록 혹시 패턴을 여기가 우그러져서 조금만 더 꼬집게요. 들떠서 패턴이 그래서 꼬집은 분량이 확정이 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되고요. 유사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접힌 부분을 일단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접힌 부분을 그대로 냅두면 다시 펴지기 때문에 접힌 부분을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꼬집어졌기 때문에 반대편보다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살짝 작은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런 표시가 또 있어요. 늘림 표시인데요. 요거 해봤자 한 2mm, 3mm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너치 포인트를 주고 그 부족한 분량만큼 뭐 이제 여유 잡고 아까 143을 했기 때문에 2인치 반 정도에 제가 양쪽에 너치 포인트를 줄게요. 2인치 반 정도에 이렇게 너치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저쪽도 똑같은 위치에 주게 되면은
그러면 얘가 살짝 당겨서 봉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지금 저쪽에 잘라진 부분을 종이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사실 카피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잘라진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부분도 다 고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때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패턴이 플랫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끝에를 먼저 고정하지 말고 중간 부분을, 이 부분이 패턴은 플랫해야 원단이랑 같이 자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붙이고 별리고 했는데 이 안에가 우글우글하면 그거는 작업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속에서부터 붙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죠. 뒤에도 딱풀로 다 해야 되고 딱풀로 붙여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그냥 테이프를 쓴다. 지금 저도 보면 요 끝에가 위에 비해서 조금 작죠? 네, 그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채워줄 때 반드시 아까 쓴 자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중간 부분에서 자를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접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접선의 위치를 이렇게. 요걸 다, 여기는 아닌 거죠. 여기서 만나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지금 여기 보라색 부분이 여기랑 여기. 얘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자를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맞추고 접선을 우리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트 끝까지가 아니고 요 다트 시작점까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얘가 또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채워서 보면은 여기는 겹침 분량 때문에 채워진 거고요. 얘는 벌려서 채워진 거죠. 그죠? 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두 장 소매 중에서 큰 소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작은 소매, 이 밑단은 아직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잘라보면 제 겹침 여기를 안 붙였네요. 붙이고 잘라야 되는데. 붙여놓을게요. 너덜거리면 안 되니까. 여기도 네. 이렇게 뒷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넓게 했고요. 딱풀로 붙이셔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너덜거리지 않게 이 정도만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채워진 거고요. 작은 소매는 작업을 해보면요, 이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제가 갈 거라 그랬어요. 이게 앞쪽, 앞소매 쪽에서 온 거고요. 얘가 이제 뒷소매 쪽에 있던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먼저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 이 글씨를 안 써놓고 표시를 안 해놓으면 자를 때 잘라서 어느 쪽을 붙여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선이거든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얘가 이 선에, 그러면 이 선은 안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꺾어지게 되기 때문에. 위에 여기 맞추고, 네, 여기 길이 이렇게 양쪽이 맞잖아요. 걔는 꺾어진 선이라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양쪽 선이. 그래서
이 끝에 부분을 제가 맞추고, 이것도 당연히 다 붙여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 윗부분, 여기 진동 안 깎아먹게 이렇게 딱 붙여주고요. 제가 이것도 여기를 자르고 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일단 다하트 분량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잘라내고요. 이번에는 그 벌리는데 얘는 작은 소매 좁기도 하거니와 아까 제가 길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 벌린 분량, 여기 벌린 분량을 그대로 얘는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그래서 제가 143을 잡았기 때문에 기준선은 똑같이 잡으시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양쪽이 꺾어져서 틀리기 때문에 1과 4분의 3 위치를 제가 이렇게 잘랐었단 말이죠. 이쪽도 1과 4분의 3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제가 이렇게 자르면 어디를 자르는 거냐 하면은 이쪽을 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거의 끝까지. 끝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얘는 접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도 끝까지. 그래서 얘는 종이를 붙이려면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카피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요 분량만 일단 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벌리면 얘는 벌어지거든요. 요 분량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춰서 고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벌리는 분량,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리는 분량. 그래서 여기 벌어지는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이쪽을 벌리시고요. 얘는 벌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 끝에가 거의 잘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도 종이를 카피할 거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해놓고 요 밑에 것도 요 분량에 앞에 거를 조금 벌렸다면 이거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요 분량으로 맞추세요. 그 분량으로 맞춰서 먼저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요 정도 분량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먼저 하시고요. 네, 테이프 때문에 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얘는 종이를 갖다 붙이기보다는 카피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잘려 있고 여기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들어볼까요? 얘가 들러붙었기 때문에 꺾여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밑단을 제가 좀 이따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먼저 양쪽 끝이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얘를 이렇게 직선으로 채워주면 잘 안 보이겠지만 요만큼 정도가 살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밑단을 채워주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부터 하면 아까 큰 소매랑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작은 소매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를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고 항상 자를 이렇게 끝에, 그러니까 그 지그재그로 자른 거를 기준으로 선을 이렇게 이어줘야 되겠죠. 다시 자를 뒤집어서 여기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끝에는 안 만나는데 접선인 부분을 여기 다 시작하는 건 사실 여기거든요. 거기까지만 접선을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주고요. 여기는 직선이었단 말이죠. 다트 직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가 벌어지면서 살짝 꺾이잖아요. 여기를 이어줄게요. 직선과 곡선 부분을 제가 이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가 직선이었는데 꺾어졌기 때문에 지금 곡선화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종이가 잘 안 보여서 잠시만 확인할게요. 끝에까지네요. 네, 여분을 두고 잘랐나 싶어서 끝에까지니까 일단 이거를 직선 부분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점을 찍어 놓을게요. 이 꺾어지면서 곡선으로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곡자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그림 그리라고 안 보였을 것 같아서 보여주면 여기를 직선을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곡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곡선 여기 시작하는 부분 포인트하고 아몰 곡자를 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끝에 정확하게 네, 여기까지네요. 맞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이 S 커브자를 활용을 해서 이게 앞판 부분의 밑에였기 때문에 자가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쪽은 뒷판 부분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서 이렇게 먼저 그리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소매가 몸판의 옆선하고 어디서부터 달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몸판의 옆선하고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게 옆선을 일로 이동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를 몸판의 옆선에 갖다 놓고 소매를 달면 소매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너치 포인트, 그러니까 앞소매하고 이게 앞소매고 이게 뒷소매고 이 붙은 선이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너치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게 몸판의 옆선과 봉제되는 이렇게죠. 사실 이건 안 쓰고 여기 너치 있으면 다 전문가들은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몸판의 옆선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판의 옆선은 여기다 놓고 소매를 달아야지 여기다 놓고 소매를 달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하고 요거는 중요한 부분 선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제가 여기를 곡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곡자로 할 거면 띠곡자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에 되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두 번에 나눠서 좌우 대칭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이어주면, 그리고 팔꿈치 선 같은 경우에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팔꿈치 선이 어디였냐면 이 선이었거든요. 잘라서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선을 가도 되고 벌렸으니까 이거의 중간선, 요 벌어진 분량의 중간선을 잡겠다 그러면은, 왜냐면 얘는 하나의 기준선, 얘도 너치로 쓰는 거지 여기 봉제가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너치 포인트 쓰면 얘도 마찬가지로 벌어진 거의 중간선 이렇게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 너치 포인트가 여기랑 같이 봉제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너치 포인트는 여기랑 같이 봉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각각 얼만큼씩 줘서 너치 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너치 포인트를 아까 2인치 반 요게 여기서 올라갔네요. 2인치 반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도 얘는 약간 접힌 상태에서 2인치 반이기 때문에 사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다시 하면은 이 반이 조금 넘어요. 네,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치 반 여기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도 2인치 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하고 여기를 늘려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표시도 있잖아요. 이거 여기 아니에요. 이런 표시를 하면 여기를 줄여서 여기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약간 늘린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작은 소매, 이게 큰 소매, 이거 기준선도 카피를 할게요. 맞춰놓고 요선이요, 요선. 요게 여기까지 갔다가 사실 꺾어지는데, 꺾어지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정리해서 잘 잘라주기만 하면 이게 큰 소매, 이게 작은 소매. 여기에서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는 요거 옆선 너치 포인트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거입니다. 그리고 봉제했을 때 여기 밑단을 꺾어지는 부분이 없게 맞춰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봉제선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봉제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도 꺾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살짝 다듬어 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최종적으로 다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디자인이 끝나고 진동이 확정되고 내 소매를 할 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큰 소매, 작은 소매 두 장 소매로 분리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